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뉴스 한번 가봐야죠. 네,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썬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그러면 미국 살짝 보고 갈까요? 예,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뭐 좀 어려웠죠. 뭐 그 금리 인상 관련한 얘기가 잠깐 FOMC에서 시나리오로서 좀 나왔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움찔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좀 그 다우존스는 0.26% 상승했고요. 그 나스닥은 0.85%, 그리고 S&P 500은 0.56% 상승했습니다. 이게 뭐 쉬는 동안 뉴욕 증시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그러다가 좀 우리 장 열기 전에 회복이 좀 돼가지고 네.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뭐 그래도 뭐 장은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가 실제로 인상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좀 변수로서는 좀 덜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됐을 때 네. 뭐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생각했을 때 연준이 그렇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어떤 상황인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란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까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오히려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만한 거는 저는 사실 두 번째 뉴스라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네. 좀 전해드리면은 우리 네. 피오피님도 요즘은 미국 증시 볼 것도 없다고 그냥 국장만 보면 된다. 네, 미국 증시 뭐 옛날에 진짜 미국 증시 영향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볼 것도 없대요 이제. 네. 예, 첫 번째 뉴스는 그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일본의 첫 프로젝트 3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협정이 드디어 발효됐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재정적으로 미국에 대해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을 첫 번째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52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네. 미국의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고 수십만 개의 훌륭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무역 협정의 일환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 입법 과정 없이 네. 바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살펴보시면은 3군데 투자처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하이오의 그 한 9.2기가와트 규모의 가스 화력 발전소에 투자를 333억 달러를 하기로 했고요. 텍사스의 걸프링크에 중단됐던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21억 달러. 제일 큰 돈은 이 오하이오 AI 전력입니다. 네. 조지아의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시설 이렇게 3군데에다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프로젝트별로 하나씩 살펴보면은 오하이오주에 있는 가스 발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 있잖아요. 네. 그 그룹의 자회사인 SB에너지가 투자를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LNG로 공급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발전소를 만드는 부분에서 뭐 좀 가스 발전이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이 걸프링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좀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그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투자가. 아, 미국 전 세계적으로요? 그냥 뭐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미국의 에너지 기업 센티널 미드스트림이 좀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명한 사업으로 꼽혔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수년째 진척이 전혀 없던 프로젝트인데 이게 좀 진척이 없던 이유가 원유 수요가 부족해서 신규 시설의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었고 네. 이 지역의 그 수심이 좀 얕아서 그 VLCC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접안하기가 좀 쉽지 않은 네.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성만 따지고 보면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성격의 프로젝트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투자금 조달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투자가 좀 진행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그 다이아몬드,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시설인데 네. 인공 다이아몬드는 이제 산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드비어스, 네. 그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기업 드비어스의 자회사가 제조 설비를 좀 짓고 있는데요. 이 인공 다이아몬드는 그 초정밀 가공을 할 때 씁니다. 네. 칼로 씁니다. 칼로 다이아몬드를. 워낙 다이아몬드가 단단하니까 네네네네. 칼로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또 여기다가 지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에 비해서 원가가 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인공 다이아몬드 시장을 좀 꽉 잡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에다 지었을 때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지만 만들었을 때 실제 수요가 있느냐라는 네. 부분, 중국과의 경쟁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 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 돈이 들어가면서 이거 한번 해보자.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중에 그 광물 자원의 가격 하단을 제한하는 네. 그런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다 공장을 만들어서는 절대 원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강제로라도 가격을 높여서라도 네. 이 미국 내에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기 위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 관련한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해양 행동 계획 MAP를 공개를 하게 됐는데 동맹국 조선소에서 초기 계약 물량을 건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거 안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게 됐는지는 비밀입니다. 네.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지금 이조 기자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 이제 상선 같은 경우에는 존슨법 내지는 뭐 번스톨레프슨법이라든지 번스톨레프슨법은 네. 군함 관련한 네네. 법인데 네. 이 법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미국 외에서 그 배를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언급된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그 동맹국에서 만들 수는 있는데 동맹국에서 초기 계약 물량을 건조를 하게 되면은 이후에는 대미 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 협력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하고 일본을 명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동맹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산업에 투자를 하도록 장려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필리조선소를 네. 지었고 마스카 펀드를 통해서 조선소를 확대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하는 이유는 채산성이 좀 잘 안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동맹국 조선소에서 초기 계약 물량을 건조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네. 그 다음 물량부터는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담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산 선박을 이용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매기겠다라는 계획을 또다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전에 그거 얘기했다가 중국조선소가 중국이랑 한번 좀 갈등을 빚고서 물러났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통행에 대한 수수료를 매기겠다라고 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들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선박은 일단 비싸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미국산이 아닌 미국산 배가 뭐 그래봐야 0.1 그러니까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전 세계 조선 역량의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과연 트럼프 행정부 내에 조선업을 뭘 키워보겠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말은 안 돼요. 근데 이런 정책이 이제 추진되고 있다라는 방향성은 꾸준하게 좀 이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도 마스카 펀드가 있으니까 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청구서가 네. 날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보실 때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이 있고 네. 국민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냐면 프로젝트 자체는 채산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투자하는 대미 투자금은 돈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빠그러지거나 네. 아니면은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돈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 기업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심해 유전 개발을 하는 걸프링크를 만든다. 네. 거기에 뭐 일본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전선 만들고 파이프라인 만들고 이런 기업들은 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개별 기업들은
그게 설사 적자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라는 부분도 한번 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도 그 돈도 안 되는데 왜 자꾸 참여하려 그러냐 그랬을 때 돈이 안 되는 건 프로젝트가 돈이 안 되는 거고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 거기에 그 터미널을 네. 만들 때 플로팅으로 만든다. 그쵸. 그러면은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 그렇죠. 네. 이런 데들이 수혜를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송유관을 만든다. 그럼 거기에 뭐 그 정유관을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기업들은 또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제 일본은 먼저 발표를 했고 투자 발표를 예. 이제 확실하게 한 거고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국이 좀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이게 그래서 우리 핵심인 관료들도 거죠? 지금 미국에 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네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SNS에 그 한국의 칩 디자이너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공고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코리아에서 저희 반도체 엔지니어를 뽑아요라고 올린 부분들을 링크를 하면서 태극기를 이렇게 줄줄줄줄 달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은 뭐 사람 안 태어나가지고 없어질 나라라 그러면서 왜 없는 사람마저 빼갈라 그러는지. 네. 그 테슬라 코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할 AI 칩 아키텍처 개발을 목표로 한다라고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AI6라는 그 칩을 만들 건데 AI6 맞죠? 네. 네. AI6 맞죠? 여기가 근데 이거를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조 원 규모의 그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에다가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테슬라의 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삼성이 파운드리를 하지만 테슬라도 여기에 칩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밀리고 있잖아요. 그 TSMC에 비해서 네네. 파운드리가 굉장히 밀리고 있는데 파운드리가 성공을 하려면은 진짜 긴밀한 협력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빅 팹리스. 네. 근데 빅 팹리스인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지금 다 TSMC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의 파운드리를 구원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네. 여기에 지금 제일 적극적인 그 테슬라가 같이 붙은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좀 괜찮은 수율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빅 팹리스들이 또 삼성을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메모리만 가지고 18만 원인데 그럼 상방이 좀 열리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빅테크들 입장에서 아주 지금 막 HBM 때문에 그냥 환장하는 겁니다. 메모리 칩이 지금 다 잡고 있거든요. 네. 네. 너무 비싼데 살 곳은 없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서로 한국의 그 HBM 엔지니어들 뽑아가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HBM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의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사는 입장에서도 그 엔지니어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뭐 미국의 빅테크들은 한국의 반도체 엔지니어를 뽑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메모리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엔지니어까지 지금 굉장히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반자만 들어가면 반도체에 B자 들어가면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좀 되게 재밌는 그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네. 연휴 주행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AI는 이제 코딩이 아닌 전기의 전쟁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미국 증시를 누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말 사이에 그 제 주변에 그 뭐 좀 컴퓨터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네. 그 예전에 오픈클로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네. 자기 네. 컴퓨터에다가 봇 만들어가지고 막 맘대로 쓰게 하는 그 봇. 네. 그게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된 거는 뭐 그 AI 봇들끼리 채팅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뭐 주인 이상해 뭐 이런 거 뒷담화 한다고 네.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SNS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채팅을 하는 그 봇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그 봇을 설치하는 게 굉장히 쉽답니다. 근데 저는 뭐 안 해봤는데 네. 되게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게 좀 이것 좀 해보는 거 좋아했던 사람들은 명절에 여기 되게 많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그거 해보면서 와 이거 대박이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7살 아이도 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도 권유를 많이 해줬는데 저희는 7살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 해봤잖아요. 네,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러니까 AI가 더 이상 그 추상적인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어지간한 거는 다 AI로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남냐? 네. 그럼 소프트웨어를 AI가 해서 이메일도 보내주고 뭐 시킬 거 있으면 다 해주고 계산하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하고 필요한 것만 얘기하면 자기가 이걸 다 해버리면 소프트웨어는 이제 복제가 가능하고 모델은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이 됐고 네. 그거 이상의 대단한 모델까지 필요는 좀 덜하고 그럼 뭐가 남냐 그랬을 때 하드웨어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드웨어에서도 남고 하면 제일 밑으로 갔을 때 뭐가 필요하냐라 그랬을 때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일론 머스크도 결국 마지막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에너지다라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실장이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가 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 그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HBM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정작 데이터 센터를 못 만들게 되면 너무 아쉽지 않냐. 그 화면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같이 보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AI, 전 아닌데 이거 현인데 이거 AI로 만들어서 오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드 AI가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거였다면은 네. 지금의 AI는 전기나 GPU 클러스터 같은 하드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제일 잘 만드는 병목 중에 하나가 HBM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뭐 전송 그 송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못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방 그러니까 AI 인프라를 못 깔게 되면 너무 아쉽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요리 기구를 만드는 나라에서 네. 주방이 없으면 그건 너무 아쉽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좀 그 AI와 관련한 데이터 인프라, 데이터 전력 인프라를 네. 만드는 제12차 전력 수급 계획을 잘 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지능의 수입국으로 남을지 지능의 생산국으로 도약할지에 대한 분기점은 제12차 전력 수급 계약이 기본 계획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네. AI는 점점 더 많은 기능들을 통합해서 제공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근데 거기를 그 소화할 수 있으려면은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 안에는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 반도체를 운용할 수 있는 전기가 필요하게 될 거다. 요 흐름들은 꽤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 필요한 거야 뭐 너무 당연한데 전기를 진짜 어떻게 만드나? 방법이 지금 뭐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전기요? 예. 근데 전기 만드는 거는 미국에서는 거의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신규로 전기를 설치하게 되는 규모의 95% 이상은 재생에너지입니다. 태양광 같은 거. 태양광이랑 ESS 풍력. 그리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 풍력을 별로 안 너무 좋아하는 것 싫어하죠. 같긴 한데 네, 네. 그럼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입니다. 근데 태양광. 원전 짓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짓는데 오래 걸려요. 그렇죠. 한 15년 이렇게 걸릴 테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시작해도 한 15년 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만들고 있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내년 내후년의 계획은 이미 다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1차 원전 계획에서 있었던 거는 2기를 추가로 짓는 거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40년 정도까지의 원전 관련한 계획은 이미 네. 다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됩니다. 그 원전 관련 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AI 막 이렇게 뭐 전기 폭증할 것까지는 예상 못한 계획.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에 맞춘 전기 계획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죠. 그건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은 송배전망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네. 송배전망 같은 경우도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그 김용범 실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지산지소 관련한 얘기를 했어요. 네. 전기를 만드는 곳에서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송전망을 만드는데 너무 오래 네. 걸리잖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사실 별로 이렇게 논란거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논란거리가 되다 보니까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송전망 관련해서는 김용범 실장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송전망 관련하는 게 지역 민원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네.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떻게 전기를 또 우리는 잘 뭐 그동안 잘 해왔는데 또 전기도 아마 잘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일 세계에서 또 잘하는 뭐 우린 송배전 다 잘하잖아요. 네. 그런 거 잘 만들어 주리라 기대하면서 세 번째 뉴스 얼른 가볼까요? 저 말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요리 도구 다 잘 만드는데 주방이 없다. 구리 잘 만들죠. 그렇죠. 구리 선 잘 만들죠. 뭐 송배전 전력기기 잘 만들죠. 반도체 잘 만들죠. 근데 우리나라에 과연 지을 수 있을까? 예, 세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반도체가 5천까지 이제 끌고 왔잖아요. 네. 그럼 6천, 7천은 뭐가 끌고 갈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 배당 분리 과세를 비롯한 일단 요쪽이 끌고 갈 거라고 보는데 왜 이쪽이 끌고 갈 거라고 보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큰 자금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금은 뭐냐면은 은행 예금이나 보험에 들어있는 돈, 네. 아니면 연금에 들어있는 돈은 아직 자본시장으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돈의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뭐 야, 주식시장은 위험하지 않아? 라는 인식들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예금으로 가만히 냅뒀다가 못 따라가는 것도 위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금하고 자본시장이 있으면은 수익률이 낮은 곳에 있는 게 위험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전히 그 대중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한 번, 두 번 경험을 해보고 나면은 그 돈을 내가 예금에다 가만히 내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퇴직연금이 한 43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퇴직연금의 75%가 지금 원리금 보장형입니다. 네. 근데 퇴직연금을 원리금 보장으로 하다가 좀 너무 수익이 낮으니까 이거 그냥 뭐 주식 ETF 지수 ETF라도 좀 해볼까? 네. 그래가지고 일부 옮기신 분들은 엄청나게 후회하실 겁니다. 더 많이 옮겼어야 되는데 내가 일부밖에 안 옮겨가지고 지금 얼마를 손해 본 거야. 네. 이게 경제가 성장하는데 예금에만 돈이 묶여 있다라는 거는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돈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자본시장에 그 6천, 7천 가는데 이게 제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 자금들은 어떤 것에 움직이게 되냐면 보수적인 자금이니까 정말 테마주에 뭐 따블 먹으려고 움직이는 돈이 아니에요. 네. 연금 같은 경우는 바로 뺄 수 있는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따박따박 배당 나오는 거 있으면은 그런 거는 굳이 안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런 자금들이 요즘에 ETF 시장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것도 보수적인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수용해 줄 수 있는 배당 분리과세가 이번에 도입이 된 건데 매일경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코스피 상위 시가총액 100곳 중에 36곳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충족을 하더라. 작년에는 16곳밖에 안 됐는데 지금 36곳이 되더라라는 네. 겁니다. 근데 재밌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배당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려면은 이게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아니면 25% 이상인데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삼성전자가 배당을 하기로 했던 규모보다 한 1조 3천억 정도를 특별 배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여기에 25% 이상이잖아요. 네. 배당 성향이 25.1%가 됩니다. 아, 특별 딱 배당이 맞춘, 들어가요. 네, 딱 맞춘 거군요. 네, 그럼 딱 맞춰도 돼요. 네. 배당 총액은 15%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요러면은 여기가 딱 분리과세 분리과세 되는 거죠. 대상이 네. 됩니다. 그러면은 배당을 많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주들은 땡큐. 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주주는 누굴까요? 대주주. 대주주. 네. 삼성 일가의 상속세 연부연납 마감이 올해 4월입니다. 그러면 요걸로 배당 왕창 받고 네. 분리과세로 세제 혜택 받고 연부연납하는 거 상속세 이번에 딱 내면은 깔끔하게 끝납니다. 이거는 그래도 개인 주주랑 대주주랑 거의 일치하는 일치하는 거니까. 거죠. 네. 그게 좋은 그러니까 거죠. 좋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이게 뭐 대주주만 좋고 소액주주만 좋고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배당을 늘렸을 때 대주주도 좋고 소액주주도 좋으면은 나쁠 이유가 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그 많은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맡아서 이번에 그 배당 분리과세에 해당하도록 배당 조건들을 막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배당 증액 서프라이즈가 있고 그리고 아예 대놓고 우리는 배당 분리과세 하게 맞춰 드릴게요. 그러니까 배당 얼마인지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네. 일단 배당 분리과세는 맞춰 드릴게요를 발표한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오래만 하고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저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만약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그러니까 좀 잡힌다. 그러면은 진짜 큰 돈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특별 배당은 사실 원래 일회성인 경우들이 좀 있어갖고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좀 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큰 돈은 움직이지 않았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정착이 되면은 큰 돈 움직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 넣어놓을 거다 그러면은 뭐 배당만 열심히 받으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뭐 시세 차익 안 볼 거면 그거 뭐하러 예금에 넣어놓겠어요. 심지어 여기에는 뭐 배당은 몰라도 그 양도 차익에 비과세를 하고 있는 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만들어져야 그 코스피 6천 7천 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되면 이제 코스피가 갈 수 있는 조건이 또 하나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 그렇죠. 대신 저게 안 되면 더 이상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업황만으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네. 힘이 근데 붙인다. 그 한국 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큰 돈들이 이제 또 움직여줘야 네. 예, 지수가 또 갈 테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 분리과세 또 그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도 다 생각보다 이거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게 막 엄청 신경 많이 써요. 예, 막 네. 이게 받아보는 거니까 야, 이러면서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그런 것들도 잘 그것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배당 소득이나 이런 게 분리과세가 안 돼 갖고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 종합소득과세가 높아지면서 자기 건강보험료 같이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이런 거죠. 거죠.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자, 하여튼 그렇게 오늘 뉴스를 정리하고요. 우리 권 팀장님은 올라가셔야 되나요? 네,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 목요일이라. 아, 오늘 목요일이구나. 아, 월요일이 아니구나 참. 야, 오늘 내일만 하면 또 주말이네. 야, 잔치다, 잔치야.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야, 되게 너무 좋아. 싫은 티가 너무 많이 아, 나는데. 그렇구나. 오늘 내일 이틀이라고 이번 달은 아주 아이고야. 아, 너무 싫은 예, 티확 내시는데. 그래도 자, 또 이렇게 아침마다 올리브 오일 같은 거 한 포씩 하면서 네. 예, 건강들 챙기십시다. 아유, 건강해야지 뭐. 그 전엔 저희가 이제 그 올리브 오일 같은 거를 들고 와서 이거 그러니까 하루에 한 포씩 먹으면 하루는 2숟갈씩 먹으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예 이거는 그 목적으로 나온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이 이제 그냥 뭐 요리하실 때도 쓰시지만 네. 이거는 그냥 섭취용인 것 같아요. 아, 예, 그쵸. 아침마다. 이걸로 요리하기는 좀 힘들죠. 아니, 뭐 하자면 할 수도 있는데 좀 아깝잖아. 그쵸. 예, 그래서 요거는 진짜 고급 엑스트라 버진 유기농 올리브 오일이기 때문에 요건 그냥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 아침마다 요거 한 숟갈씩 뭐 한 잔씩 드시는 분들 많은데 요거는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자란 순도 100% 코르네이키 올리브만을 담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요건 뭐 그냥 저온 착유 막 네. 뭐 고온으로 막 한 게 아니고 그냥 저온으로 누르기만 한 거예요. 예, 유를 해갖고 그래서 당연히 폴리페놀이라든지 뭐 산도도 일단 되게 낮고요. 네. 일반적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산도가 0.8쯤 나옵니다. 요건 0.08 거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아. 그만큼 산도가 낮아. 어. 이게 뭐 이거 아시날라는 모르겠네. 몰랐어요. 예, 올리브 오일은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딱 드셔보시면 약간 그 과일향 맛 같은 게 나요. 네. 그냥 올리브 오일은 약간 뭐 그냥 하여튼 기름 냄새잖아. 예, 요거는 상큼한 과일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시중에서 살려면 좀 가격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요리 때 쓰는 그냥 크게 쓰는 그런 것들보다는 좀 고품질의 기름을 담다 그렇지. 보니까 그런 거는 사실 시중에서 좀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핫딜 특가로 1.5개월분입니다. 한 달 반 정도 섭취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저희가 이렇게 딱 박스로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39,800원에 한번 가격을 준비해 봤으니까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한 번씩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게 좋은 네. 게 뭐냐면 네. 병으로 돼 있잖아요. 네. 열면 일단 어쨌든 오일이기 때문에 네. 아. 산소와 만나는 게 썩 좋질 않아요. 네. 예, 네. 그렇잖아. 예, 그리고 또 햇빛 받고 하면 안 좋다고. 그쵸, 네. 근데 얘는 어쨌든
일일이 개별 포장이 다 돼 있어 갖고 하나하나 먹는 데는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빛도 차단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오일 네. 하면서 저 한번 마셨었잖아요. 그때 너무 많이 마셔서 화장실을 몇 번을 갔다 왔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욕심이 많죠. 아니 이게 양을 적정량을 모르는 분들은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한 포씩 한 포씩 담겨 있으면 그런 실수, 저 같은 바보 같은 실수 안 해도 그리고 된다는 거죠. 따라 먹기도 힘들어요. 아 맞아요. 숟가락에 따라 먹는 것도 흘리면 또 닦아야 되고 닦으면 또 물하고 분리돼 갖고 잘 닦이지도 않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최고의 올리브 오일 개별 포장되어 있는 딱 짜먹기 좋게 해 있는 네. 거 요거 세 박스가 가는데 39,800원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요거 하여튼 드셔보시면 올리브 오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의 그 과일 향 같은 게 딱 나는 그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맵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약간 화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엑스트라 버진입니다. 네. 네, 그렇게 드시면 되겠고 이런 고급 올리브 오일에 어울리는 고급 자수 카디건. 네, 여기 아미죠, 아미. 암입니다. 네, 아미 이제 곧 BTS 공연도 월드투어 시작이 되는데 요거 입고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아미면 아미 입어야지. 네, 그래서 스몰 하트 로고 울 카디건 이게 이제 블랙 컬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코리안 아미들도 휴가 나올 때 이거 한 번씩 딱 국가에서 사줘야 되는데요. 군인들도 요즘 병장도 월급 200 가까이 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렇게 비싸요? 네, 그렇게 많이 줘요?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제가 듣기로는 그 정도 되죠. 예, 200 가까이 된다고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살 수 있지. 예. 자, 아미들은 아미 입어주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청바지 같은 데도 잘 어울리고 아니면 이렇게 좀 슬랙스 같은 약간 네네. 미끈한 바지들 이런 데 쫙 입고 이제 걸어주는 거죠. 이거 좀 탐난다. 네, 봄에는 안에 이제 가볍게 셔츠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면티 같은 거 입고도 딱 받쳐 입기 좋습니다. 오늘 딱 주길래 입어봤는데 이렇게 암인지 몰랐는데 딱 입었을 때 이거 암이다. 입으니까 알겠죠. 질만 봐도 알겠어요. 네. 좀 짱짱하잖아요. 다 돈값을 하나 봐. 그죠? 그렇죠. 그런 네. 거 보면 조금 돈 주고 괜찮은 거 사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아미 자수 봄 카디건 봄에 딱 입기 좋은. 네. 이게 가디건은 처질 때 되게 없어 보이는데 진짜 딱 입으면 이게 짱짱해요. 짱짱해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제일 중요합니다. 툭툭 늘어짐 그거. 예. 네. 늘어지는 것도 후줄근하다라는 표현이 가디건에 제일 어울리거든요. 네. 축 처져가지고. 아니 왜 근데 다 같이 늘어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등은 안 늘어나고 앞에만 늘어나니까 이렇게 돼갖고 쭈글쭈글해지고. 예. 참. 그래서 요거는 아미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하여튼 요게 가격대는 좀 있습니다. 아미이기 때문에 뭐 원래 당연히 훨씬 더 비싸지만 네. 요거 저희가 굉장히 최저가로 맞춰온 게 13만 9천 원. 네. 그렇게 장만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약간 밝은 청바지. 화면 저 링크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코디하는지도 좀 있거든요. 청바지 안에 흰 셔츠에 요거 이제 단추 안장구. 네. 그렇게 딱 입는 게 이쁘긴 이쁘네. 예, 그렇게 입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미 가디건까지 소개해드렸고요. 필요하신 분들 링크 따라 들어가시고요. 우리 권 팀장님은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봬요. 저희 청와대 출입 기자 참. 등록됐습니다. 네. 아 맞다. 네. 그래서 어떻게 권 팀장이 가요? 누가 가요? 제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좋은 데는 축하합니다. 또딴 사람 안 보내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정부 부처 출입 5년 이상 그 있어가지고. 자격이 있어야 되는구나. 네, 네. 아 그래요? 아유 그러면 언제 가서 매일 가요? 그러니까 오늘 연락해 보려고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게 아마 최소 또 가야 되는 날짜들이 있을 예,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죠? 뭐 20일 중에 뭐 며칠 이상 네. 가야 되고. 버스 몇 번 타고 가야 되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네. 그럼 아침에 여기는 올 수 있죠? 네, 아침에는 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올 수 예, 있죠. 이제 낮은 못 보겠구나. 예.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지. 아. 계속 고생해야 되지. 앞으로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축하드리고 청와대 출입. 또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정치가 아니라 그렇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많이들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이렇게 권 기자한테 예. 오더 주시면 대신 가서 또 물어보고 올 겁니다. 그거 하러 가는 겁니다. 네. 예. 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내일 봬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